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계별 리딩 가이드가 미국에서 생긴 배경, 그리고 2010년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에서 3학년까지도 리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졸업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년별 필수 학습 성취에 대한 확인 과제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읽기 능력이 학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는지도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이 미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뭐 질적으로는 문장의 구조라던가 내용, 그리고 추론이나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워드 카운트죠. 책의 두께. 예, 책의 워드 카운트가 낮은 책일수록 얇은 책이고, 그리고 높은 책일수록 좀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이 워드 카운트, 그리고 단어의 반복 사용 빈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똑같은 레벨을 읽더라도, 똑같은 치수라고 해도 같은 레벨의 책을 읽는 게 아니듯이, 뭐 미국에서 마련한 4학년 기준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4학년 학생이 읽는 경우, 1학년이 읽는 경우, 성인이 읽는 경우,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읽는 목적,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성취도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사용하는 도서가 단순히 리더스만 읽다가 여기에 이제 픽처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추후에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추천 도서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가이드를 하실 때 대부분 리더스로만 쭉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하고 집에서 아이 읽기 능력을 해서, 읽기가 중요하고 거기까지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읽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읽기를 통해서 아이의 영어 능력을 성장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목적으로 리더스만 쭉 단계별로 읽히세요. 챕터북도 시리즈로 목적으로 이렇게 놓고 쭉 읽히시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간과되는 게 문학적인 작품을 읽었을 때의 읽기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스를 읽더라도 픽처북을 같이 읽고, 또 픽처북을 같이 읽는 부분도 있고, 또 넌픽션도 어느 정도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가이드가 되어야 아이가 좀 탄탄하고 제대로 리딩 레벨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읽기만 막 반복해서 읽는 경우에 아이가 실제로 읽기는 잘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에 가서 추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깊은 이해나 자신의 생각을 마련해야 되는 뭐 유창성의 영역이 커질수록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단계별 리딩 가이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제대로 읽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다양하고 복잡한 텍스트를 주고,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이 이걸 단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화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죠. 우리가 소설책을 읽다면은 말하는 이제 그 글의 화자가 한 명이어서 한 명이 쭉 스토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책은 막 화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헷갈리죠. 여러분, 이건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가셨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성인이라도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책도 이렇게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자가 두 명인 경우, 그다음에 화자가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글의 구성이 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잘 읽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경우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단계별 리딩 가이드를 하는데, 이 리딩 단계를 이제 발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파닉스 읽히기죠. 근데 사실 파닉스가 광범위한 파닉스의 그 구성도 있지만, 파닉스를 이게 뭐 사이트 워드도 포함되고 그다음 예외 음가도 포함되는 파닉스를 전체적으로 파닉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파닉스, 여기서 말하는 파닉스는 그러니까 알파벳 26개, 파닉스가 총 44개로 구성이 되는데 알파벳 26개가 가지고 있는 음가, 그 가지고 있는 음가들을 글자에 맞게 말소리를 내는 법을 익히는 거죠. 뭐
A면 에라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말소리를 내는 법을 처음으로는 익히고, 그리고 사이트 워드, 일상에서 자주 접하긴 하는데 you, 그 다음에 me, 뭐 my, what, that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이 쓰는 사이트 워드를 읽혀서 문장을 읽어갈 수 있는. 근데 재밌는 게 국내에서는 사이트 워드를 더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이트 워드를 잘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이트 워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이트 워드가 그냥 아이들이 글자를 그림으로 인지해서 그냥 대시면 엄마가 이거 뭐야? 그러면 아이가 대시라는 음가를 인지를 해서 대시라고 외워서 읽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우리 아이가 사이트 워드가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사이트 워드가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대시라고 했을 때 이게 앞뒤 문장에서 어떤 의자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사이트 워드는 그 대시 무엇을 지정하는지까지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이트 워드가 가야 돼서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물론이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챕터북에 들어갔는데 레벨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 학생의 문제가 뭔지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사이트 워드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트 워드의 문제가 되어서 아이가 문장에서 뭐 what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 워드에 그냥 사이트 워드가 무엇을 이라는 뜻은 아는데 그 무엇이라는 게 뭐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트 워드의 쓰임, 그리고 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he라고 하면 철수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뭐 영석이를 지칭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까지가 사이트 워드의 영역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문장을 이 기초 리더스 리딩 단계 A부터 차근차근 읽어갈 때 이 사이트 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가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 아이한테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사이트 워드 카드로 사이트 워드를 외우고 이제 퍼플에 입학하신 경우 사이트 워드를 잘 하는데 사이트 워드 IXL을 풀면서 아이가 막 틀려요. 왜냐면 여기다 on을 넣어야 되는지 off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문장 속에 넣는 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 워드를 그냥 그림으로 인지하는 사이트 워드 활동은 별로 도움이 되는 활동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읽어 내려가고 그거를 익히는 건 좋지만 그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 워드는 리더스와 같이, 그리고 리더스를 읽으면서도 그 사이트 워드가 지칭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가는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본 사이트 워드 뭐 저게 파닉스보다 사이트 워드가 뒤에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런 광범위한 범위까지 가기 때문에 사이트 워드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 파닉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범위한 파닉스보다는 그냥 알파벳이 내는 소리, 그리고 글자가 모여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익히는 작업을 그냥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 사이트 워드까지 읽혔을 때 이제 학생이 리드 어라우드 해서 소리내서 읽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죠.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들어요. 집에서 반드시 2점대에서 아이가 이제 읽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1점대에서 2점대 넘어갈 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읽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2번 읽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큰 소리로 2번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읽기 싫어하는데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이러세요. 그런데 한 번만 읽건 안 읽건 그럴 때는 아이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못 읽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답답하게 읽으니까 아이가 답답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고, 리딩 특공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이게 들려주고 따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소리내어서 읽도록 가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나 문장이 합쳐진 글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유창성을 기르고 표준 철자에 맞게 발음하는 법을 확인합니다. 왜 이제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 7세에 이제 영어 유치원에 6, 7세에 다니는 친구들이 파닉스를 집중으로 배울 때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모이셔서 그러시거든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 아이 발음이 나빠진 것 같아 막 그러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음이 나빠지는 거는 아이가 파닉스를 인지하면서 스스로 그 발음을 자기 혼자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닉스 발음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6, 7세에 파닉스를 배우면서 갑자기 막 굴려서 너무너무 발음을 잘하던 우리 아이가 영어 노출을 많이 해서 잘하던 아이가 그 발음이 나빠지면 아, 우리 아이가 파닉스 과정을 인지하면서 스스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특하죠. 그런데 발음이 왜 안 좋아졌지? 발음이 너무 안 좋지? 그때는 발음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읽어내는 음가를 인지하면서 아, 내가 잘 읽는지 못 읽는지 뭘 모르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리더 어라우드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챕터북, 얼리 챕터북에 챕터북 넘어갈 때 이제 무음으로 넘어가는 사일런트 리딩 과정으로 넘어가죠. 속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될까요? 목으로 읽기에는 이제 너무 길어지는 거죠. 워드 카운트도 길어지고 책의 문장이 길어지니까 거기서는 소리내서 읽으면 더 이상 긴 책을 읽기 힘들죠.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는 과정에서 유창해지면서 눈으로 읽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저희가 G3 정도, G2 하반기 G3 정도 되면 영어 학습의 고급 기술이라고 해서 언어 구사의 4가지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독해, 어휘 학습, 문법, 쓰기, 고급 기술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어의 과정에서 영어 이제 학습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 해놓은 거고, 미국 공교육의 과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공교육에서 학생한테 본격적으로 영어 학습이다라고 하면 거의 한 G2 2학기 이 정도부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대 영역이 모두 아울러진 뭐 독해학습, 어휘학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전에는 거의 워밍업 기반이고 그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뭐 근육을 키워주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이건 학부모님께서 이제 좀 확실히 좀 인지를 해놓으셔야 되는 게, 퍼플 아카데미도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K단계나 G1 단계에서 리딩을 좀 더 강조하고 스스로 읽는 과정, 파닉스의 과정을 좀 두툼하게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근력을 키워놔야 G3를 가서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왠지 파닉스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이 과정이 체계적인 이제 체계적이지만 우리 아이한테 느린 것 같이 보이셔서 어떤 실수들을 하시냐면 막 미리 뭐 독해 문제집을 푼다던가 뭐 미리 막 문법 문제집을 풀고 미리 파닉스의 어휘학습이 아닌 어원을 찾는 어휘학습을 막 시킨다던가 이러시면요, 실질적으로 G3에 갔을 때 근육이 없는 아이가 되고, 그 근육이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리딩이 발전하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많이 본 내용이고요. 너무 학부모님께서 커리큘럼을 잘 모르시고 성급하게 하셨다가 오히려 빨리 가려다가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여기를 반복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뭐 단계별로 올라갈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제 단계별 과정이 그러면 1단계 파닉스, 2단계 사이트 워드, 또 그건 딱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쌓아가는 거지, 이게 1번 끝나고 2번 끝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닉스 학습은 실제로 G3, G4 과정까지 또 있는 거고, 나중에 파닉스 학습은 보캐블러리 학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추후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발달이 되어 있고 이게 왜 지금 요즘에서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가이드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